여러분들께서는 여행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라면 제가 여행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수집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지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해외여행의 경우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난감한 상황에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 괌의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5일 목요일 정부의 공식 발표 타이틀입니다. 코비드 관련 사망자 2명 추가라는 타이틀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합동정보센터에 따르면 섬은 코비드-19로 인해 사망한 2명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4번째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4월 11일 괌 지역의료원에 도착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4월 11일에 양성 반응을 보인 기저질환 환자였으며 3차 접종을 완료한 58세 남성이었습니다. 355번째 코로나 관련 사망자도 도착 중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3월 18일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5월 4일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59세 남성으로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4일에 분석된 197개의 표본 중 오늘 20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 중 9건은 국방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은 3명으로 괌 지역의료원에 2명, 미 해군병원에 1명이며 입원한 3명 중 2명은 예방접종을 하고 1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총 48,302건, 사망 355건, 활성격리 244건, 비활성격리 47,703건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이 5월 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발표된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197명 중에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검사자 대비 적지 않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능하시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괌을 여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지 코로나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식 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이 짧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을 준비해서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나열하신 음식물들은 모두 반입이 되는 음식물입니다. 괌에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육가공품, 육류, 동식물, 자연상태의 농산물, 그리고 FDA에서 승인하지 않은 약품이나 한약,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이렇게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라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라면은 반입 불가식품입니다. 라면 스프에는 말린 소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에요. 어차피 라면 종류는요, 종류별로 괌에서 굉장히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용기 라면을 포함한 라면 종류 갖고 오지 마시고요. 현지에 와서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600불이라는 한도가 왜 생긴 거냐면요. 예전에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해외에서 호화사치품들을 사오는 그런 일부 부유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한도 600불인데요. 사실 이 600불이라는 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곧 그 한도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로스라든가 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만 쇼핑을 해도 600불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600불이 넘어갈 경우에는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요, 요즘은 호화사치품도 아닌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쇼핑하셨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600불 이하인 그런 명품이 있기는 하나요? 지갑 하나만 해도 600불이 훌쩍 넘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단일 품목으로 600불이 넘어갈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단일 품목으로 600불이 넘는 거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은요, 세관원 분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니까요, 이 부분은 좀 자진 신고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4박 이상 괌에 머물다 보면 호텔을 좀 2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는 아이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비추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오셨을 경우에는 2군데쯤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머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호텔을 옮길 경우 체크아웃 시간은 12시고 체크인 시간은 3시니까요. 중간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날씨가 덥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가방 들고 도보로 이동하지 마시고요. 호텔을 선택할 때는 비슷한 퀄리티에 비슷한 위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저렴이와 럭셔리 또는 휴식과 물놀이 위주로 나누어서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의 호텔들을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제 한인 단톡방에 올라왔던 질문을 보여드리고요. 조금 매운맛으로 오랜만에 호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관광객 신분으로 괌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괌에서 관광객 신분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조회수 올리고 단톡방 이용해서 돈 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그 단톡방 이야기는 정말 이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답답한 이야기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제 그 단톡방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2달 동안 숙소 없이 차박을 하면서 괌을 여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정말 친절하게도 괌 현지 분들이 거의 다 하지 말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저 역시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싶고요. 2달 동안 숙소 없이 말이 차박이지 노숙하면서 괌을 여행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다들 말리는 분위기인데 한 분만 로컬 분인지 관광객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유럽에서는 기차역에서도 자고 공항에서도 자면서 여행을 한다. 한국도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유럽이 왜 나오냐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는 문화와 풍습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선 합법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그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중범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느 나라에서는 낭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한 민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분 말씀대로 유럽은 그렇게 여행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아무데나 차 대놓고 차박하고 아무데나 텐트 치고 캠핑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입산 금지 지역에서는 입산을 하면 안 되고 취사 금지 구역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고 그게 한국의 실정법 아닌가요? 다 떠나서 본인이 직접 괌에서 차박하고 야외에서 캠핑하고 단 하루라도 잘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괌 현지 로컬 분들도 캠핑하고 야영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말이면 1박 2일 캠핑하고 야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1박 2일 동안 캠핑하고 야영하는 동안 꼭 총 가지고 갑니다.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 100이면 100명이 다 말리는 일인데 유독 한 분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고 현지 분들이 말리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절약하자고 2달 동안 그렇게 여행 오시는 거면 그냥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 더 많이 절약하시는 거예요. 차에서 자면서 쇼핑몰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게 무얼 얻고자 하는 여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추억 남기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추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TV 방송에서 자연인이다, 정글의 법칙이다 이런 걸로 좀 멋있게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누구나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방송들 가만히 보면요. 자막으로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사전 협의했고 안전을 확보한 후에 촬영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수년 전에 저와 조금 인연이 닿으신 분이 괌으로 자전거 여행을 오시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결국 자전거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는 딱 하루 자전거로 돌아보시고 자전거 싹 접어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자동차 렌트해서 여행하셨습니다. 괌이라는 곳이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도로 상황도 안 좋고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괌으로 자전거 여행을 온다든가 또는 차박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부로 싹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괌 현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괌을 여행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괌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튜브의 PD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